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영복여고 2학년 1학기 기말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A 확률, B 확률, 합 확률 가르쳐줬을 때 A 교집합, B 교집합 확률을 구해달라. 어디를 구하는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좀 살펴보게 되면 A 교집합, B 교집합은 이 부분, 이 확률을 구해달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어떤 풀이가 제일 확실한가요? 저는 이런 풀이를 선택하겠습니다. A 합 B 집합에서 B 집합을 빼면 이 부분이 바로 A차 집합, B 집합이다. 확률을 그렇게 똑같이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8분의 5에서 B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빼면 8분의 통분이 됐으니까 8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와, 그러면 A 확률은 뭐 안 가르쳐줘도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네요. 자, 문제에 주어진 뜻 정확하게 잘 파악하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역시 1번 문제답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 무엇인가요? 직사각형 모양의 식탁에 10명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거로 본다. 원순위 나온 거죠. 자, 첫 번째 나이라는 사람이 서로 다르게 앉을 수 있는 경우가 셋, 넷, 5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해서 첫 번째 앉은 사람이 이곳에 앉았다면 이 사람이 기준을 딱 잡아준 겁니다. 기준 잡는 가지수가 5가지. 그럼 이제 기준 잡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원순위 아니니까 나머지 9사람 열심히 나눠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9팩토리얼. 됐습니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5라는 것을 2를 이제 또 곱하기 분자분모에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2를 이렇게 분자분모에 곱하기를 해서 여기 이제 10 해서 만들어서 10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로 이렇게 나눠달라.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답을 구했는데 순간 살짝 좀 당황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가지고 당황하면 안 되겠죠. 자, 2번 문제 가볍게 맞췄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는 300명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의원군을 어려운 표현을 썼네요. 스마트폰 많이 보는 사람, 위험한 사람 나타낸 것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표가 모두 다 제공되어 있으니 완전 땡큐가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고등학생일 때, 고등학생이나 전제 조건이 깔렸을 때, 자, 그 학생이 위험군인 학생일 확률은, 자, 전제 조건이 깔린, 즉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 자, 역시 앞쪽 단원 세 번째 문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확실하게 표까지 제공한 좀 쉬운 문제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고등학생이란 전제 조건, 고등학생은 몇 명이 되겠습니까? 20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80명. 됐습니까? 20분의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4, 5, 20, 4, 2, 8 이렇게 처리해서 5분의 2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건부 확률이란 판단만 정확하게 잘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으니까 앞쪽 문제답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잘 풀면서 점수 확보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마칩니다. 4번 시작합니다. x-a 5제곱에서 x의 개수와 x제곱의 개수의 합이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하면 되겠죠. 5 컨비네이션 제로. 제로라니요. 큰일 납니다. 5 컨비네이션 x 개수니까 x를 한 번 선택한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a가 4번 선택되는 거 되겠고 5 컨비네이션 2 x를 2번 선택하면 마이너스 a를 3번 선택하겠습니다. 더하기한 결과가 0이 되겠다. 됐습니까? 4제곱이 자연스럽게 풀리니까 5a 4제곱 되겠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풀리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항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5 컨비네이션 2는 10이니까 됐고 a 세제곱한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a가 자연스럽게 약분되고 약분되게 되면 a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이 출제가 된 거죠. 우리가 이항 정리를 공부하고 나서 x의 개수를 살펴가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 됐습니까? 자, 이런 것은 또 가볍게 풀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학생 10명의 혈액형을 조사했더니 AB 5형 각각 명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10명 중에서 2명을 뽑을 때 혈액형이 같은 확률을 구해달라. 확률 구하는 거죠. 10명 중에서 2명 구한다.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 자,
자, 두 명을 뽑았는데 혈액형이 같다. 뭐 그러려면 이제 이렇게 B형인 경우 두 명의 학생에서 두 명을 뽑으면 되겠고, 그 다음 AB형인 경우에는 세 명 중에서 두 명 뽑으면 되겠고, 자, O형이 4명 했나요? 4명 중에서 두 명을 뽑으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0 컨비네이션이다. 19, 그럼 5, 9, 45 이렇게 처리되나요? 2 컨비네이션 2는 1, 3 컨비네이션 2는 3 처리가 됐고요. 4 컨비네이션 2는 2, 3은 6입니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45분의 10 처리가 되겠고, 자, 그러면 5, 9, 45인가요? 5, 20? 자, 돼서 9분의 2 나왔습니다. 자, 특별하게 걸림돌이 있는 그런 항목들이 아니니까 빨리빨리 정확하게 또 풀이해가면서 답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좀 절약하고, 점수도 확보하고 시간도 절약하는 그런 문제들 좀 처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5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이항계수의 성질 중 옳은 것을 임대로 골라주십시오. 이항계수 성질 나왔군요. 자, 기억은 뭡니까? 4 컨비네이션이 4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이 4 컨비네이션 3.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도 되지만 파스칼 삼각형에서 4 이웃한 요거죠. 그러면 이제 5 컨비네이션 3 이렇게 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5 컨비네이션이, 이거 틀렸다고 할 뻔했습니다. 5 컨비네이션 3하고, 그런데 5 컨비네이션 2는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죠? 같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뭡니까? 9 컨비네이션 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이제 니은을 풀려 하면 우리가 이제 1 플러스 x의, 자, 9 컨비네이션과 9제곱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9 컨비네이션 제로, 9 컨비네이션 1x, 9 컨비네이션이 x제곱 이렇게도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9 컨비네이션 9x 9제곱 이렇게 처리될 건데, 자, 문제식하고 좀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x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 마이너스 5를 대입해서 1 마이너스 5의 9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9 컨비네이션 제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5 들어가니까 9 컨비네이션 1 곱하기 5 이렇게 써야 될 거죠. 5를 좀 앞에 쓴 거죠. 자, 여기 이제 제곱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5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세제곱이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결과는 이렇게 마이너스 4의 9제곱, 자, 9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고 4의 9제곱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이건 또 이제 문제 형태에 맞추려면 2의 18제곱 처리돼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진 식에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와우, 어려운 식까지도 나왔네요. 이야, 이건 좀 어려운 식인데, 7 컨비네이션 제로의 제곱, 7 컨비네이션 1의 제곱, 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곱되는 이 항목, 이거 어려운 항목인데, 그래서 7 컨비네이션 7까지 제곱, 요것들은 이제 전부 다 하게 되면 이게 이제 14 컨비네이션 7이다. 요거에 대한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쉬운 항목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제부터 서서히 이제 좀 틀리라고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물론 이제 변형이 되는데 이것부터 우선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7 컨비네이션 제로하고 7 컨비네이션 7이 곱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이 부분은 1 플러스 x의 7제곱에서 상수항을 구해가는 것. 이 부분은 1 플러스 x의 7제곱에서 x 7제곱 계수. 이게 이제 곱하기 되니까 1 플러스 x의 14제곱에서 x 7제곱 계수를 구해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항목도 요거는 뭐 7 컨비네이션 1하고 7 컨비네이션 6 곱하기, 이건 이제 1 플러스 x의 7제곱에서 x 계수, 1 플러스 x 7제곱에서 x 6제곱 계수, 그러니까 똑같이 x 14제곱에서 x 7제곱 계수. 그래서 이제 14 컨비네이션 7이다. 이렇게 이제 구해가는 게 이건 기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요 부분을 전부 다 써놓지 않고 7 컨비네이션 제로의 제곱에서부터 7 컨비네이션 3의 제곱까지 써 있습니다. 와, 끝까지 다 써 있는 게 아니고. 자, 요거는요, 7 컨비네이션 4의 제곱하고 이게 똑같고, 이건 7 컨비네이션 7의 제곱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까지 서로 이게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써 있다면 14 컨비네이션 7인데 절반만 써 있으니까 요것만 구하라고 돼 있다면, 자, 이 부분에 이제 2분의 1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2를 좀 나누게 해서 이제 구해야 되겠다. 뭐 이런 형태가 써 있는 겁니다. 와, 상당히 레벨 높은 형태가 디귿이 써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풀어야 될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어디 부분이 어렵습니까? 자, 쉬운 거가 뭐
기억 하나 조금 쉽습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거 이제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온 건데, 야, 요것도 이제 사실 그대로 써 있지 않고 살짝 변형해서 이렇게 써놓은 건데, 결과 같은 거니까, 요건 뭐, 그래도 이 정도는 처리 가능하겠죠. 니은 부분 어디서 나왔는지를 좀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곳에 이제 -5 대입이라는 항목, 모양 형태를 좀 이해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부호가 좀 잘못돼서 좀 틀린 항목이 되어 있고, 디귿,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컨비네이션 형태 이제 제곱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절대 쉬운 항목이 아닙니다. 해석을 조금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결과, 그 옆에 것도 이 결과들을 이렇게 의미들을 이제 전달해서 해석을 해서 무슨 뜻인지 파악하고, 그게 이제 그대로 나왔으면 좋은데, 그대로 나오면 14 컨비네이션 7. 그러면 그나마 좀 쉬운데, 전부 다 사용된 게 아니고 일부만 사용돼서 그 뜻 전달. 뭐 여차하면은 그냥 항이 4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계산해서 뭐 알아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바르게 풀이를 했다면, 이제 이런 이제 이항 정리에 이제 이론 학습이 되어 있다면, 이론으로 풀었다면,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그렇게 아주 많이 어려운 형태는 아니니까, 자, 이런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린 이런 항목들이 학습되었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6번 설명 마칩니다. 7번 시작합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시고, 다음에는 대입해준 수가 컸을 때 나온 함수 값이 점점 커져가는 그러한 대응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 대응이 나와 있죠. 함수 대응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의 뜻을 파악해가면 아주 쉽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그냥 함수 가는 거니까, 자, 1이 가서 대응될 것은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개 숫자가 대응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가 가서 대응될 숫자는 몇 개일까요? 할 때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함수가 되면 되니까 여전히 5가지, 그렇다면 5가지.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125가 되나요?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볍게 이 문제에 있는 P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되죠? 대입해준 이 숫자가 점점 커지면 나온 결과도 커져야 되겠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자, 이 5개의 서로 다른 숫자 중에서 어떻게든 1, 2, 3이 가서 대응되어야 될 숫자를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내죠. 자, 그런데 같아도 됩니다. 즉,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중복 조합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합하면 8에서 7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7, 6, 5, 3, 2, 1에서 6 지워지니까 35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25에 35, 50에 60, 160까지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160까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대응 나오면 문제의 조건이 주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해석하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조건이 이 문제의 사실 좀 핵심이라면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복조합의 가장 또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고요. 자, 어떻게 제가 해석했죠? 이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 2, 3에 가서 대응될 3개의 숫자를 골라야 되겠다. 자, 근데 어떻게 골라도 된다? 같은 숫자가 나와도 되겠다. 중복을 허락해서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골라라. 이렇게 이제 중복조합의 정의하고 문제의 뜻하고 매치업 시켜간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설명한 부분 잘 이해하셔서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7번 마무리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가 있다. 윤하는 A 지점에서 출발하여 도로 BD의 일부 지점을 거쳐서 C 지점까지 가려고 한다. A 지점에서 B, 여기를 거쳐서 이제 왔다가 다시 C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 주십시오. 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왔다가 다시 또 가야 되는데 이 지점 어느 지점으로 여기 BD에 어느 지점이 올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자, 이거는 좀 아이디어만 좀 내면 되겠습니다. A에서 출발해서 B, D의 일부 지점까지 이렇게 왔는데 다시 가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간단한 부분들은 요걸 이렇게 대칭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 D 지점으로.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시켜서 대칭시켜 놓은 이런 모양을 하게 되면 그냥 A에서 자연스럽게 D까지 가는 그런 가지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칸이 이렇게 많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가 있겠고, 요거는 세로는 이제 3개인데 대칭하면 6개. 6개. 합치니까 13개. 1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5번에 보입니다.
자, 대칭 이론을 써서 막상 답을 이렇게 계산 안 하고 공식 형태처럼 해서 답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 계산 결과를 아주 이렇게 쉽게 얻어졌는데, 자, 이 부분, 여기를 중간에 왔다가 이 간다라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온 상태에서 갈 거를 대칭시켜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쉬운데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좀 고생을 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복습 잘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넣어뒀다가 다른 문제에도 적용해서 풀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제곱, 세제곱, 네제곱에서 9제곱까지 쫙 다 있는데 2k-1 k는 자연수면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x 세제곱, x 4죠. 홀수차들이네요. 이러한 개수들을 자, 또 모두 합해 주십시오. 와, 그런 부분들이 여기 각각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항정리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런 이야기입니다.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n, 0, n, 1 x, n, 2 x제곱, n, 3 x 세제곱 이만큼만 쓸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곳에다가 1 플러스 x에다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돼서 이제 2의 n제곱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n, 0, n, 1, n, 2, n, 3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겠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되겠는데 이건 이제 n, 제로 마이너스 n, 1 그 다음에 플러스 n, 2 마이너스 n, 3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차를 구하게 되게 되면 2의 n제곱이 되는데 2배의 n, 1 n, 3 n, 5 이렇게 해서 이제 홀수 부분들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n, 1 n, 3 n, 5 이런 형태의 홀수 부분들의 쭉 합이, 자, 이제 여기 가서 이제 2를 이렇게 이제 나누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의 n-1승이 된다. 자, 이 사실을 학습했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론을 이제 알고 나면 이제 문제의 뜻이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x 플러스 1, 1제곱입니다. 그곳에서 이런 개수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된다고요? 2의 0제곱 되겠습니다. 물론 1이죠. 자, 그 다음은요, 2의 1제곱. 그 다음은요, 2의 제곱. 해서 쭉 가서 맨 마지막이 9제곱이니까 2의 8제곱까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뜻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제 등비수열이거든요.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 합을 하면 되겠습니다. 2-1 초항 1에다가 2의 항수가 9개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의 9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512가요?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1을 뺐으니까 정답은 이제 511에서 답을 처리해주면 되겠죠.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개수들의 합을 구해달라. 나올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인데, 자, 이 부분을 각각 계산하겠다.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론 학습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전개식 좀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곳에 1 대입한 결과, 그래서 2의 n승 되는 모양,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 된 이 모양 되고요. 그 결과의 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이고, 땡땡땡으로 써야 되는데, 2의 n-1승 이렇게 생긴다는 사실을,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이론 학습에서 이 부분을 이제 알고 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시험 장소에서 이걸 만나서 이거 풀이한다.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9번만 계속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이론 학습 평상시에 이항 정리 좀 잘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설명 잘 이해해서 이 정도는 아주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면 또 복습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 좀 다시 한번 좀 잘 이해하려고 노력도 기울여 주시고요. 자, 9번 문제 부디 잘 이해했길 바라면서 해설 마치도록 합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영봉여고 1, 2학년 학생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 희망자는 모두 360명이었다. AB 봉사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1학년 60%와 2학년의 40%가 A 봉사를 선택하고 한 명을 뽑은 결과 선택한 학생일 때 2학년에 쓸 확률이다. 내용을 좀 정리해가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봉사활동 A, B가 있는데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됐습니까? 자,
표가 이렇게 좀 완성이 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전체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360명이라고 했습니다. 1학년 학생의 60%. 1학년 학생. 뭐 X라고 하고 2학년 학생 Y라고 이런 식으로 놔야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학생의 60%니까 10분의 6X. 2학년 학생이 40%니까 10분의 4X. 요 학생들이 A 봉사활동을 선택했습니다. 됐습니까? 희망제수에 한 명을 뽑았더니 A 봉사를 선택했다. 야, 요걸 이제 다 합한 명수가 이제 이렇게 써 있어야 되겠죠.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 2학년 조건 방률이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10분의 6x. 요거를 또 이걸로 x라고 쓴 이런 버리네. 이거 y죠. 자, 됐습니까? 자, 10분의 4y 이만큼이 이제 A 봉사를 선택했죠. A 봉사를 선택했다는 학생. 전제 조건 하에 그 학생이 2학년 학생이다. 2학년 학생 10분의 4y가 되겠습니다. 이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3분의 2다. 이렇게 되겠죠. 자, 물론 이제 관계식이 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명수의 총합이니까 x 플러스 y는 360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가 있었겠고. 됐습니까? 자, 요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2도 약분이 되는 거요. 그럼 이제 3x 플러스 2y가 2y 한 이 부분이 3분의 2다. 또 이렇게 또 소구가 되니까 재밌습니다. 3y는 3x 플러스 2y다. 해서 y는 이꼴 3x 이런 관계식이 얻어집니다. 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4x는 이꼴 360 그러니까 x는 얼마입니까? 4, 9, 30입니까? 자,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x가 90이면은 y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270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했나요? 희망한 2학년 학생 몇 명인가? 2학년 학생 이제 y라고 했으니까 y 값을 구해야 하는 거니까 270 구한 부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일단은 주어진 내용이 긴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살짝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표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정리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체 360명 됐고요. A, B 봉사활동 1학년, 2학년 됐습니까? 자,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 몇 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XY라고 나왔고요. 그거에 비율 형태로 해서 A 봉사활동 희망자를 했고 그걸 이제 다 더하기 한 결과 좀 시간 절약해서 지금 쓰지 않았지만 곧바로 이제 우리가 조건 확률이라는 것도 판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이런 전제 조건 깔려 있을 때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 조건 확률이요. 조건 확률 그식 형태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연립 확률식 풀어가는 그런 형태. 자, 그러면 큰 틀에서 뭐 세 가지 정도를 좀 잘하면 되겠네요. 자, 내용을 표로 정리한다. 조건 확률을 판단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는 그런 수식 세우기 이런 부분들이 관여된 그런 10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쪽 시험 범위 파트 부분에서 이제 아주 중요시 다뤄야 될 그런 중요 항목 형태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잘 풀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거짓말 탐지기는 응답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이라고 판단한다. 좀 이것도 좀 정리해야죠. 거짓을 거짓으로 판단할 확률이 5분의 4다. 근데 거짓을 그럼 참말로도 판단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5분의 1 되겠고 참말을 했을 때 참을 말했을 때 참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할 확률이 10분의 9니까 또 이런 확률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가 말이 25% 4분의 1의 거짓말을 응답자를 참이라고 판단했을 때 실제로 그렇군요. 됐습니까? 자, 거짓말을 했는데 4분의 1 확률로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 어쨌든 응답자의 말을 참이라고 판단한 거죠. 자, 그래서 거짓말을 참이라고 판단하려면 이제 5분의 1 확률로 참말을 판단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4분의 3 확률로 참말을 하겠죠. 그럴 때 이제 10분의 9 형태로 참을 판단했습니다. 됐습니까? 요것이 이제 참말로 판단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판단했을 때 실제로 이것도 또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와, 전제 조건이 깔려있군요. 조건부 확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 분의 이렇게 틈을 써야 됩니다. 실제로 참말 그러니까 4분의 3 곱하기 10분의 9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확률은 이제 분모가 다 통분될 거니까 다 되는 거죠. 통분될 거니까 이제 가볍게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계산됩니까? 여기가 20 이렇게 처리되나요? 요게 또 10이네요. 하하, 이것도 분모 통분이 4는 되는데 10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를 10분의 2로 고치면 되죠. 2
이거 약분됐다고 치고 2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39, 27 해주고 27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분의 27 해서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이 문제도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주어진 내용 거짓을 거짓으로 판단한다, 참을 참으로 판단한다라는 그 내용에서 아닌 것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이런 트리 형태로 내용 정리죠. 뭐 정리 좀 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제 문장을 좀 다 안 읽어가지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판단이 조금 늦게 돼가지고 요식을 좀 이쁘게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 이제 거짓을 말했을 때 참을 말했을 때 참이라고 판단하는 것들을 구했고요. 이때 이제 실제로 참 해서 이제 조건부 확률 형태의 식이 된 거죠. 됐습니까? 조건부 확률 형태의 식. 자, 세워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그 다음은 뭐 계산한 거니까 됐죠. 자, 조건부 확률 형태의 문제가 연속해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유형들이 나온 거니까 자, 어찌 생각해보니까 뭐 대표형이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잘 공부해서 이런 부분들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11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영복요고 확통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ABC의 모든 순수상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첫 번째, 의미 아닌 정수에 이거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 주어져 있으니까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각까지는. 자, 근데 나에는 모두 1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또 어찌 생각하면 또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 조건에 만족한다 하고 나 조건이 이렇게 좀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좀 전체에서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 허락해서 10개를 만들어 간다라는 이제 대표적인 중복조합 형태의 식이니까 미리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13에 12 컨비네이션 10이니까 12 컨비네이션 2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은 뭐 여기 2 나누기 해주니까 6 곱하기 10을 해서 66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전체 가지수 형태 가볍게 구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1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식에 이제 만약에 A 이렇게 숫자 한 개가 1이다 라고 되게 되면 주어진 두 식은 합하면 이제 9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9라는 것은 이 녀석이 0부터 9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10가지가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뭐 18하고 81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빼야 되는 거니까 한 8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1이 되는 경우가 A가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 B, C 있으니까 곱하기 3에서 24가지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A, B 두 가지가 이렇게 1이 되는 경우, 그럼 뭐 당연히 나머지 C 값은 뭐 결정되는 거니까 요건 그냥 두 개의 숫자가 1 되는 가지수가 세 가지가 되겠죠. 자, 이 부분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에서 24가지, 그 다음에 세 가지 이렇게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42에다가 39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9 나와라. 됐습니다. 자, 중복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이 되어 있어도 됩니다. 형태꼴이란 사실, 그곳에 이제 살짝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 이제 전체 이렇게 구해서 조건들은 나눈 부분, 이게 이제 한 개가, 그런데 나중에 곱하기 제게 3을 한 겁니다. 한 개가 1이 되는 경우, 두 개가 1이 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제곱제곱 빼면 되겠죠. 물론 세 개가 1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이해 좀 되셨습니까? 자, 전체에서 좀 일부를 제거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해가는 그런 절차 보여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두 번 던져서 처음 나온 수 A, 두 번째 나온 수 B, 두 함수에 대해서 fx와 곡선 gx가 서로 만나지 않을 때 전제 조건 깔렸는데 또 커라. 와, 알겠습니다. 마지막 요 부분은 또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주 사이 던지는 문제는 뭐 그렇죠. 뭐 늘상 뭐 일일이 다 조사하는 그런 형태. 시간 좀 써야 될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식 놓고요. 이쁘게 정리해야 되겠죠. x제곱 이항시켜서 이 공통의 a-2x 플러스 뚜비뚜바 해서 이제 써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만나지 않는다, 허근을 갖는다 라는 형태가 되니까 판별식 D를 언급을 하면 되겠고 4분의 1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a-b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거죠.
조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사하기 편한 형태로 식을 아예 a-2 제곱 이렇게 이 양식을 이렇게 해놓고 아예 여기다 이제 a, b 대입하는 결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사해 보겠습니다. a, b 있습니다. a가 1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라면 이곳이 1을 대입하게 됩니까? 마이너스를 제곱해 겨우 1 됩니다. 그러면 주사위 던져서 나온 숫자 이거 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 6 전부 다 됩니다. 나중에 또 뭘 구하는 거죠? 이런 전제 조건 하에 b가 더 클 확률이니까 1이니까 b가 더 큰 경우 2, 3, 4, 5, 6 이렇게 5가지가 됐고, 자, 2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라면 0이니까 이거 다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더 큰 경우는 3, 4, 5, 6 되겠고, 3이면 다시 1 됐으니까 1, 2, 3, 4, 5, 6 전부 다 되고, 3이니까 4, 5, 6이 되겠고, 그 다음 4가 되면은 얼마가 되나? 4가 되면은 2의 제곱, 여기가 4가 됐습니다. 4가 되면은 1 집어넣을 때 4 되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건 2, 3, 4, 5, 6 되겠고, 결과는 이제 5, 6 나올 것 같고. 됐습니까? A가 5라면 3이니까 그 계산 결과 9.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9니까 3, 6, 8이냐? 3은 안 되고 이제 4부터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4, 5, 6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가지수가 뭐가 되죠? 5, 6이니까 6 이렇게 한 가지인가요? 자, 그 다음 6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6이 나오면은 이곳이 4가 되니까 16, 12, 14,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전체 가지수가 돼야 되는데, 전체 가지수가 18에다가, 그 다음에 둘레 5에다가 또 8 이렇게 되나요? 됐습니까? 전체 가지수가 26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A가 B보다 더 큰 경우는 미리 구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뭐 숫자 쓰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6에다가 10에다가 15가 되나요?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26분의 15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형태니까. 되셨죠? 자, 26분의 그런데 그걸 더하는 게 또 더하기 하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26하고 더하기 해주니까 30에 41이 됩니까? 그러면 41을 체킹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관여됐죠? 자, 함수 주어져 있어 만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뭐 정리해서 D0보다 작다 해서 보기 좋게 만든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 만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의 요확률이라서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판단이 매우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사위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일이 이렇게 좀 조사해야 되는 이런 형태라는 사실들을 좀 기억해서 조사 차분하게 잘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주사위 문제를 뭐 이렇게 공식 써가지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 조사한다는 거 아마 공부를 좀 하셨으면 경험적으로 많이 좀 경험했을 겁니다. 됐죠? 13번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많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시간을 조금 소요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잘 풀까 이런 거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주머니 안에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 검은 공이 각각 3개씩 모두 12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의 종류가 3가지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 조금 신경 써야 될 항목이 보입니다. 자, 12개의 공 중에서 4개를 꺼낸다. 뭐 전체 가지수는 아주 쉽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색깔이 종류가 4종류라고 3종류 이상이라는데 4종류 될 때가 있겠고 3종류 될 때가 있겠죠. 자, 4종류 될 때는 뭐 각각에서 하나씩을 꺼내면 되는 거니까 빨간 공 3개에서 하나 꺼내고 파란 공도 마찬가지니까 4제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좀 쉬운데 여기 이제 종류의 색이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종류 색깔은 2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색깔이 4개 있는데 4개의 색깔 중에서 한 색깔을 고르겠습니다. 요 경우는 3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고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직 이제 공 종류가 이제 빨간 공을 골라서 이제 처리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이 이제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3가지 색깔 중에서 또다시 2가지 색깔을 고르겠습니다. 2개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에서 우리는 또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씩을 꺼내면 되죠. 3컨벤셔널, 3컨벤셔널. 와우. 조금 길어졌습니다. 먼저 색깔을 골라서 거기에서 2개 고르고 나머지 또 색깔 2개를 고르고 그곳에서 하나씩 꺼낸다.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도 좀 상당히 복잡해 주는데 자, 옆에서 따로 해볼까요? 12, 11, 19, 4, 3, 2, 1이다. 3, 4, 12 지워질 거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5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11, 5, 9 대략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여기를 좀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3의 4제곱 좀 됐고요. 3, 3, 3, 3이네요. 역시 3의 4제곱 있고 또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약분하게 되게 되면 11 곱하기 5에다가 3의 제곱이니까 9의 1 더하기 4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또 이렇게 지워지는 거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11분의 9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나왔는데 이렇게 하라. 아 이거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다 이게 수능형인데 모의고사 형태 하고 좀 관련 있는 건데, 자 계산을 해서 이제 21은 형태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재밌군요. 재밌다는 얘기는 살짝 어렵다는 얘기인데, 자 세 가지 색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먼저 색을 선택합니다. 색을 선택을 하고 그곳에서 공 2개를 꺼내고요. 됐습니까? 4가지 색 중에서 종류가 3가지 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색깔을 이제 2개를 고를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색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을 하나씩 고르고,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군요. 자, 여기에 논리 절차를 정확하게 잘 적용해서 풀어가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14번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고 좀 복습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상자 A와 상자 B에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혀져 있고 5개의 공이 들어있고, 상자 C에는 3개의 공이 들어있다. 갑은 A 상자, 을은 B 상자, 병은 C 상자에서 하나씩을 꺼냅니다. 여기까지 대략 이해가 됐습니다. 이 시행에서 병이 꺼낸 공이 적힌 수가 갑과 을이 꺼낸 적힌 수의 차보다 클 때, 전제조건이 꺼내 갑이 꺼낸 공에 적힌 수가 병에 꺼낸 적힌 수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큰 틀은 또 요 부분이 또 조건부입니다. 와 이거 조건부 확률이네요. 자 일일이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조사를 해야죠. 뭐 갑, 을, 개념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차가 병이 꺼낸 숫자가 보다 크다 이런 얘기였던가요? 다시 한번요. 병이 꺼낸 공인 수가 갑과 을이 꺼낸 수의 차보다 클 때, 이런 전제조건 맞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갑이 꺼낸 수가 병이 꺼낸 수보다 또 다시 커라. 갑이 꺼낸 수가 병이 꺼낸 숫자보다 더 커라. 됐습니다. 전부 일일이 뭐 조사해야죠. 뭐 갑, 을, 병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이 1이라는 숫자를 꺼내게 되게 되면 이때 갑을 사이에는 숫자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1, 1, 2, 뭐 이렇게 돼서 이제 5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됐습니다. 땡땡땡에서 5까지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5가지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병이 2가 나오면 숫자 차이가 아까 이 부분 또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나오는 5까지 되는 게 5가지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 생기겠습니다. 어떤 게 생기나요? 하나를 기준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차이가 지금 1 나는 경우죠. 2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2, 3, 4, 5 해서 3, 2 이렇게 해서 나중에 순서 자리 바꾸는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럼 8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편할 것 같습니다. 3 나오는 경우는 이거 5가지 8가지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3, 4, 5 해서 1, 2, 3 해서 곱하기 2 해서 6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전체 가지수를 좀 계산해야 되겠군요. 전체 가지수, 전제 조건이 깔린 전체 가지수는 5 더하기 그 다음에 5 더하기 8이었나요? 그럼 13 되겠고, 13에다 또 6을 또 더하기면 19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몇 가지가 되나요? 18에 그러면 37이 됩니까? 37분의 이런 식 계산되겠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 또 이제 갑이 병보다 더 커야 되겠다. 자 이제 병이 1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갑은 뭐가 나오죠? 2부터 5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경우니까 4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가볍게 4가지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병이 이제 2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갑은 그러면 3, 4, 5가 나와야 되는데 갑이 요것도 일일이 다 뜯어서 다시 계산해야 되네요. 그냥 조사 다시 하죠. 뭐 갑이 3, 4, 5가 돼 있다면 자 숫자 차이가 0하고 1 되는 거니까 2, 3, 4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3, 4, 5 이렇게 되면 되겠고, 여기는 4,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8가지가 되겠습니다. 8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3이 돼 있으면 요번에는 갑이 4, 5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차이가 0, 1, 2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마지막 칸은 0, 1, 2 2 차이 나니까 2, 3, 4
됐죠? 5까지 가능하군요. 여기는 3, 4, 5까지 됩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7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2에 그럼 19 이렇게 처리됐나요? 오호, 아주 독특한 숫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37분의 19가 계산됐는데 뭘 하고 있어요? 아, 또 더하기네요. 오, 그럼 빨리 그 계산까지 해놔야 되는데, 그러면 40에 56이 되군요. 알겠습니다. 정답 56 체킹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뭐 지금 대단한 작업을 했다 이런 건 아닌데요. 일일이 그걸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좀 시간을 잡아먹고 그런 거니까 좀 불편하군요. 자, 문제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공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해됐고요. 갑을 병이 각각 상자에서 꺼낸다도 됐습니다. 병이 꺼낸 공에 적힌 수가 갑과 을이 꺼낸 수보다 차보다 클 때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데, 전제 조건 이런 모양 형태라는 거 좀 됐고요. 그 다음엔 갑이 꺼낸 공에 적힌 수가 병이 꺼낸 수보다 크다. 갑이 병보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 더 큰 숫자 개수를 구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병이 꺼낸 숫자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병을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이렇게 병이 1이면 이제 차이가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건 차이가 없는 거니까 같은 숫자 나오는 5가지. 2 됐으니까 차이가 0인 경우 1인 경우 조사했고요. 자, 이때 이제 여기도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고 곱하기 2한 부분을 센스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0, 1은 똑같을 거니까 2 되는 경우가 다시 하면 조사. 그래서 전체 개수 조사를 좀 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맨 처음엔 1이니까 2, 3, 4, 5 여기는 이제 4개는 좀 쉽게 처리가 됐는데, 그 다음 부분이 구하기가 여기서 다시 또 뜯어가지고 하기가 좀 불편해서 아예 그냥 값이 3, 4, 5가 나오면 됐습니다. 이때 이제 문제의 조건에 나오는 나오는 가지수들을 그냥 계산해서, 그다음 3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구했습니다. 되셨죠? 자, 일일이 조사하면 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인데, 자, 살짝은 좀 길어지는 거니까 인내를 갖고 꼼꼼하게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번 해설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6명 중에서 3명을 동시에 선택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1명 포함될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적어도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사건을 좀 생각을 해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이제 그냥도 가능하지만 이게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빼기 형태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10명 중에서 몇 명을 고른다? 3명을 고르겠습니다. 적어도 1명의 임원이 여학생, 남학생이 적어도 1명씩 들어가는 거의 반대는 모두 다 남학생이거나 모두 다 여학생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4 컨비네이션 3, 6 컨비네이션 3. 이렇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쉽죠. 그래서 이제 반대 경우를 좀 생각해서 계산한 겁니다. 자, 이제 계산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19, 8, 3, 2, 1 이렇게 되니까 3 처리 되겠고, 4, 12에 120이 되나요? 1 빼기 120 처리가 됐고, 요건 4겠고, 요건 어떻게 됩니까? 6, 5, 4, 3, 2, 1 지우니까 20 이렇게 나오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24니까 뭐로 약분되나요? 120인데 뭐 일단 쓰고 나서 하면 되죠. 뭐 24 됐습니까? 자, 12로 되나요? 10이니까 10 되겠고, 12니까 2 되고, 우와, 24로 그냥 되는 거였네요. 우후후.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5분의 1 처리되니까 정답은 뭐 5분의 4 해서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뭐 여사건을 해서 보여드려서 이제 그게 좀 편리하다는 거 보여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3명 뽑는 것 중에서 적어도니까 1, 2, 2, 1 뭐 이렇게 뽑아도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여기 계산하는 부분들이 2개씩을 이제 곱하기 하는 형태로 계산돼 있어서 좀 불편하죠. 그래서 여사건이 적어도라는 표현 될 때 아무래도 좀 쉬운 방법이 되겠다. 그런 항목이 16번 풀면서도 느끼는 그런 어떤 막 교훈이랄까 그렇습니다. 이해 잘 되죠? 자, 첫 번째 서술형 문제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7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X집합 1, 2, 3, 4, 5, 6에 대해서 X에서 X로 1대1, 1대1이라고 했네요. 1대1 대응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딱 택하겠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자, 또는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게 이제 A 합 B 이런 개념이죠. 자, 이런 개념이 되어 있는 거 한번 달라. 그럼 먼저 A 개수, B 개수 빼기 교집합 개수 이런 형태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좀 갖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F1하고 F2 계산 결과가 2 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F1이 1이고 F2가 2 이렇게 되거나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되겠죠. 순서가 이제 크로스로 이제
바뀌는 경우 F2가 1이고 F1이 2가 되는 이런 경우니까 뭐 가지수가 이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됐습니까? 자, 그리 하고 나면은 나머지 1, 2에 대해서 언급됐으니까 3, 4, 5, 6은 아무 숫자는 편하게 대응되는 가지수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고요.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가지수는 당연히 6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죠. 해결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F2하고 F3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F2가, 자, 이게 이제 1,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F3은 이제 4가 돼야 되겠고, F3이 4가 되게 되면 F3이 1 이렇게 되는 경우, 중간에 2 곱하기 2는 같은 수가 나와서 1대1 대응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두 가지에다가 또 4팩토리얼, 나머지 원소들 나열되는 거, 6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이 부분들을 좀 빼야 되는데, 거기 이제 지금 문제는 이제 F2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이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 조건에서 F1이 그럼 2가 돼야 되겠고, F2는 1, F3은 4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숫자가 이제 딱 정해져 있죠. 그렇게 되면 전체는 여전히 6팩토리얼인데, 자, 빼야 될 게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적인 계산을 좀 쓸 수 있겠네요. 6팩토리얼에 2 곱하기 4팩토리얼, 2 곱하기 4팩토리얼 있었고요. 빼기 3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으면 3팩토리얼이 전부 다 공통이니까 이거 지우게 되면 6, 5, 4가 남고 여기는 2 곱하기 4, 8 써도 되겠네요. 2 곱하기 4, 8 빼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16에 15가 써지는 순간 또 15가 또 약분이 되네요. 자, 약분되니까 5, 3, 15, 3, 2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러면 가볍게 8분의 1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숫자는 생각보다 좀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자, 함수 대응, 뭐 굳이 너무 조건이 확실해서 이번엔 벤 다이그램은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만은 좀 중요한 것은 이 또는이라는 표현을 얼마나 이해해서 이게 이제 합집합의 관점이 나온 거니까 이런 형태의 아이디어를 접근해야 되겠다. 이 부분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F1 여기 나오는 조건들 해서 가지수를 좀 알아봐서 확률 형태를 구했고요. 이게 이제 P, 굳이 따지면 P의 이런 개념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되는 부분들의 확률들을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체적인 이해 잘 하셔서 이 정도들 뭐 가볍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합집합 형태의 개념 나오면 일반적으로 산수 좀 복잡해져 가는 거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서 잘 풀 수 있도록 좀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17번 마무리합니다. 18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영복요고 시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자 A에는 빨간 공, 파란 공이 들어있고 상자 B에도 빨간 공, 파란 공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개수는 다르군요. A 상자에서 두 개를 꺼내서 B 상자에 넣고 B 상자에서 두 개를 꺼냈다. 자, B 상자에서 꺼낼 땐 A에서 무엇이 넘어갔는지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적어도 한 개가 빨간 공이었을 때 넘어간 것이 서로 사는데, 와, 이게 또 뒤쪽 여기 파트 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전제 조건이나 이런 걸 구한 거니까 또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매우 복잡한 형태가 되겠군요. 자, 뭐 그래도 차분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A 상자에서 B 상자로 넘어갈 때 빨간 공을 두 개를 줄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빨간 공이 한 개에다가 그 다음에는 파란 공 한 개가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란 공 두 개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각각의 확률들이 구해져야 되겠죠. 먼저 이 확률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5개, 8개의 공이 있으니까 8개에서 2개의 공을 꺼냈는데 빨간 공 2개를 꺼낸다는 얘기는 3개에서 2개를 이렇게 꺼내는 거니까 됐습니까? 4, 7이 28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뭐 3개에서 1개, 그 다음에 5개에서 1개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그럼 28분의 15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건 파란 공 2개 꺼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5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그럼 28분의 10 해서 각각의 확률들을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근데 B 상자 B에는 3개, 1개의 공이 들어있었는데 자, 첫 번째 조건이라면 5개, 1개로 바뀌겠군요.
됐습니까? 두 번째 조건 하나하나 넘어갔다 하면은 상자 상황이 4개, 2개로 바뀌겠고 파란 공 2개 넘어갔다면 3개, 3개로 바뀌겠습니다. 자, 요걸 좀 미리 상황을 B 상자 상황을 좀 조사해 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8분의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곳에서 다시 2개 공을 꺼낸다. 근데 적어도 하나가 빨간색이었다. 적어도 해서 6건 형태를 풀어야 되는데 파란 공 2개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어도 하나가 무조건 나오니까 이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28분의 15가 되는데 1 빼기 6개에서 2개를 꺼내는데 자, 이제 6건 형태니까 파란 공이니까 2개에서 2개를 꺼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8분의 10 처리가 됐고 1 빼기 6개에서 2개를 꺼내는데 자, 3개에서 2개를 꺼내면 된다. 이런 형태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 계산인데 그때 이제 하나하나 나와라. 요거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확률 계산을 좀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28분의 3은 좀 깔끔하게 맞췄고 여기는 28분의 15에다가 6 컨비네이션이면 얼마가 되나요? 3, 5, 15가 됩니까? 15 됐죠? 근데 요게 1이니까 15에서 1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요거 약분되는데요. 자, 28분의 10 처리가 됐고 그럼 여긴 15 가볍게 처리되고 여기가 이제 3이니까 12 처리됩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3, 5, 15, 3, 4, 12에다가 5 약분돼서 2 되니까 계산해서 8 처리되는 건가요?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계산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28분의 3 됐고 28분의 14 나왔고 28분의 6 이렇게 24, 8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런 전제 조건 됐습니까? 이때 28분의 14 제가 이제 중간에 약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 안 하는 부분 자, 요거 전체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약분 안 한 겁니다. 됐습니까? 전체적인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계산하니까 22, 25가 되겠고 25분의 14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이 끝난 것 같습니다. 조금 항목 자체가 3개라서 좀 복잡합니다. A에서 2개를 꺼내서 B에다가 넣는다. 그런 다음에 또 꺼내는 건데 넘어가는 상황이 3가지가 되기 때문에 넣었을 때 물론 이제 확률들을 계산했고요. 이때 이제 B 주머니의 상황이 이렇게 좀 달라지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또 2개를 꺼내는데 또 이제 적어도라는 표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1개가 빨간색 공이었다. 자, 이제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6건 형태로 계산을 해서 각각의 상황을 조사를 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해서 확률들을 이렇게 좀 계산해 놓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러한 전제 조건이 깔렸을 때 A에서 B로 넘어간 공이 또 다른 공이었 2개가 또 다른 공이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인 거죠. 이런 조건부 확률 형태 풀이를 진행해 달라. 됐습니까? 그래서 각각 확률 이게 A, B, C라고 하지만 PA, PB, PC 이런 형태고 가운데 확률 PB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조건부 확률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저래서 답을 하는 그런 문제. 뭐 부분 보면 이해는 잘 되는데 이거가 전체적으로 이제 한 문제로 돼 있다는 것이 나름 좀 복잡하고 좀 살짝 좀 까다로운 문제라는 거죠. 자, 서술형 마지막 문제라서 그런지 조금 힘겨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가지고 이 정도 또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을 좀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8번을 끝으로 영목요구 해설 마칠까 하는데 영목요구 뒤쪽 시험 문제들에 이제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몇 문항들이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복습 잘 하셔서 확실하게 좀 실전 적응력도 높여가고 실력도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18번 끝으로 영목요구 해설을 마칩니다.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